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성장 변곡점에 서 있는 기업이죠. 센서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센서뷰라는 기업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핵심 부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다는 점인데요. 센서뷰의 등장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오늘 센서뷰의 성장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 회사가 가진 핵심 기술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회사를 이끄는 두 개의 성장 엔진, 바로 방산과 민수 사업을 차례로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기술적 경쟁력은 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센서뷰는 어떤 회사일까요? 한마디로 방위 산업부터 통신 시스템까지 온갖 첨단 장비들을 연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고주파 부품을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주파, 그러니까 RF 부품이라는 게 뭐냐면요, 5G 네트워크나 인공위성, 최신 무기 같은 첨단 장비들의 혈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핵심 케이블, 커넥터, 안테나,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없으면 사실상 현대 기술은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품들이죠. 센서뷰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볼까요? 2015년에 회사가 세워졌고 2021년까지는 오지 시장에 완전히 집중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장이 생각보다 늦게 열렸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아주 빠른 결단을 내립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방산 시장으로 방향을 확 튼 거죠.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2025년 방산과 민수라는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돌리는 본격적인 스텝업의 해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성장 엔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K방산 붐을 타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방위산업 부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아니,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방산 대기업들이 있는데 왜 하필 센서뷰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존에 쓰던 수입 부품들, 이거 뭐 주문하면 납기만 몇 달씩 걸리고 가격은 비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막상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지원받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센서뷰는 어떠냐? 가격부터가 20에서 30%나 저렴하고요. 납기는 말할 것도 없이 빠르죠. 거기에 우리 기업들 입맛에 맞게 맞춤형 개발까지 해줍니다. 자, 방산 대기업 입장에서 이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완벽한 대안이 나타난 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는 물론이고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 FA-50 경공격기, 심지어 세종대왕급 구축함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최첨단 무기체계에 센서뷰의 부품이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시장에서의 신뢰도나 기술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K2 전차에 들어가는 최첨단 대드론 방어 시스템 공급망을 보면 센서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입니다. 먼저 센서뷰가 핵심 부품인 ASA 레이더와 TRM 모듈을 개발해서 한화 시스템에 넘겨요. 그럼 한화 시스템이 이걸 가지고 완전한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이 이 능동방어 체계, 즉 APS를 K2 전차에 딱 장착하는 구조입니다. 이 공급망의 가장 첫 단추, 핵심 기술의 시작점에 바로 센서뷰가 있는 겁니다. 이 K2 전차 프로젝트 하나만 봐도 그 점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폴란드 수출 물량 1000대, 국내 수요 2800대만 합쳐도 초기 시장 규모가 무려 3800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품 수요는 앞으로 몇 년간 센서뷰의 방산 부문 실적을 쭉 끌고 갈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장 엔진으로 넘어가 보죠. 원래 기대했던 5G 시장은 좀 주춤했지만 센서뷰는 민수 부분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 민수 사업부의 매출을 확 끌어올릴 만한 구체적인 촉매제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삼성전자와의 200억 원 규모의 잠재적인 계약입니다. 삼성의 베트남 모바일 생산 라인 자동화에 센서뷰의 특허 기술인 마그네틱 커넥터와 케이블을 공급하는 건데요. 이게 그냥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장 자동화 라인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라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 수요가 발생하겠죠? 장기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는 약 4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정부 주도의 6G 저궤도 위성 통신 프로젝트 참여입니다.
사실 이 계약은 금액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지 위성 통신이라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실적,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민간이나 군용 위성 통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발판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방산과 민수, 이 양쪽 시장에서 센서뷰가 이렇게 잘 나가는 근본적인 힘은 뭘까요? 바로 이 회사의 기술적 해자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 다른 회사가 아니라 센서뷰어야만 하는가? 그 답을 찾아보죠. 그 핵심은 바로 저손실 기술에 있습니다. RF 부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신호가 케이블이나 커넥터를 지날 때 손실되는 양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에요. 신호 손실이 적을수록 데이터는 더 정확하게 전달되고 당연히 시스템 전체 성능은 극대화되겠죠. 근데 여기서 센서뷰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은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저손실 소재를 그냥 사와서 쓰거든요. 근데 센서뷰는 안 그래요. 아예 가장 밑단, 그러니까 원소재부터 직접 가공하는 기술을 회사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소재의 순도나 배합 같은 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성능을 뽑아내는 거죠. 바로 이게 품질, 비용, 혁신까지 다 잡는 센서뷰난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 프로젝트의 핵심도 바로 이 특허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나사를 돌려서 체결했잖아요. 되게 번거롭게. 근데 이건 그냥 자석으로 착 붙이면 끝이에요. 작업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강한 진동에도 절대 안 풀립니다. 당연히 특허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도 없고요. 아주 강력한 기술 해자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앞으로의 전망과 구체적인 재무 목표는 어떤지 살펴보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자신감은 수주 목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이미 104억 원의 수주 잔고를 쌓았는데 연말까지 목표가 얼마냐? 400억 원입니다. 하반기에만 상반기의 3배가 넘는 수주를 해내겠다는 건데 이건 뭐 앞으로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내년도 예상 매출 비중을 보면 이 회사의 전략적인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방산 부문이 60%를 차지하면서 민수 부문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센서뷰는 명실상부한 방산 핵심 기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방산과 민수라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센서뷰는 지금 완전한 도약을 위한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본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